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다육이가 유행을 하고 있고 어떤 다육이가 많이 팔리고 있고 어떤 다육이가 가격이 높은지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품종을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잘 귀담아 들어서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육이를 고를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전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엑스플랜트나 심폴 같은 사이트는 다육이와 관련된 용품이나 식물, 뭐 다양한 식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이트별로 가격대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판매를 하는 업체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전반적인 다육이 흐름을 보러 가기 위해서 그런 사이트를 종종 방문합니다. 요즘 다육이 카페에 이 매혹의창 관련된 품종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과연 이게 유행의 시작인가 라는 궁금증도 생겨가지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보았더니 역시나 이 마리아 계열의 이 매혹의창들이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검색도 많이 되고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 정말 이 가격이 맞나 할 정도로 높았던 가격도 있고 저렴한 가격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매혹의 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 이 매혹의 창 같은 경우는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뾰족한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행하는 지금 타입들이 이런 뾰족한 타입이 아니라 약간은 둥글고 넓적한 그런 품종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닭을 키우다 보면 이런 모양이 수시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을 이 매혹의 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사이즈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중품 정도 사이즈를 구입을 해야 얼굴이 변형이 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자라준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타입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뾰족한 타입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 라인이 좀 둥글둥글한 타입이 이렇게 두 번째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세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은 몬스터 계열의 이렇게 곰마리아 같이 잎이 통통하고 넓적한, 그리고 뭐 로제와 프랭크, 홍상생술 같이 이렇게 좀 잎이 날렵하면서 잎이 안쪽으로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접히는 그런 다육이들이 인기가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마리아로 나오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꼭 그 몰게인이라는 폼에 약간 다른 품종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아마 국내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품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 원종 마리아라는 품종은 수입 품목의 정식 유통명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결합돼서 판매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다육이 매혹의 창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판매되는 매혹의 창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름표도 외우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 오늘 알려드린 그 세 가지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격대가 너무 높은 거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 닭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 경쟁심이 좀 심한 게 있거든요. 저부터도 초창기에는 그 경쟁심 때문에 이 있는 타입을 똑같이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해져가는 그런 얼굴을 수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육이 매혹의 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혹의 창 같은 경우는 이 최대치가 한 20에서 30cm 정도 자라는 품종도 있는데, 대부분 한 15cm 정도의 사이즈로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크면 아마 거의 비슷비슷한 모양? 약간은 이제 입 끝이 물들어가는 모습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얼굴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혹의창이나 이 마리아 계열 이런 다육이들이 지금 겨울에 가장 인기가 있는 품종이었고요. 두 번째 이 검색 이율이 높았던 게 이 립토스 계열의 품종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립토스를 아주 좋아해서 두 번째 인기가 높았던 품종 같은 경우는 이 립토스였습니다. 립토스 같은 경우는 참 다양하게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 얼굴별로 이렇게 가격대가 매혹의 창만큼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립톱스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얼굴 모양, 무늬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요즘은 대부분 립토스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귀한 품종들 같은 경우는 뭐 10만원 이상 가는 품종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이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속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립토스는 한 1년 이상 지나야지만 꽃을 보여주는데 대략 한 2년 정도는 키워야 예쁜 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듯이 립토스가 지금 3년산입니다. 3년인데도 이렇게 작을 정도로 이 성장이 아주 느린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안쪽에 있는 립토스 같은 경우는 꽃이 지고 씨방이 생기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립토스는 꽃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고 꽃을 오랫동안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립토스를 키워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립토스는 물주기가 참 애매한 그런 품종입니다. 립토스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립토스 키우기가 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안쪽을 보시면 지금 탈피하기 전입니다. 약간 갈라졌죠. 이 탈피하기 전에 물을 살짝씩 주면 이 조금 안쪽에 있는 성체가 크면, 안쪽에 있는 자구가 크면서 벌어지는데, 이게 너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 신엽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구엽에 잠겨서 죽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물을 주지 않는 게 좋고요. 이 립토스 같은 경우는 씨앗을 발화해서 키운다 그러면 또 색다른 그런 닭이 키우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1년 하고 한 2개월 정도 지난 이렇게 씨앗을 발화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귀엽지 않나요? 이게 아직까지는 한번 탈피를 더 해야지만 제대로 된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올해가 기대가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만 자라면 여름에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을 채취해 가지고 파종을 통해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참 재미있기 때문에 이런 이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유행하는 다이기는 이 방울복랑금 금 이야기입니다. 이 금 품종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많이 구입을 했고, 지금도 재테크 목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만큼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테크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울복랑금이나 일반 금 같은 경우는 이 매해 계절별로 색다른 이런 색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키우는데 아주 재밌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양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도 찾는 분들이 많고 키우기에 무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다육 일반 국민이만큼 키우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지금 뒤에 보이는 원종복랑금보다는 방울복랑금이 더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이 여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름에 취약하다 그래도 잎이 떨어진 부분에서 새로운 이런 잎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성은 없습니다. 잎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민이처럼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잎이 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새로 복구가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방울복랑금이 좀 키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원종복랑금, 뒤에 있는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자라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가격대가 아주 착하기 때문에 이 가격 메리트까지 있고 자구도 잘 나오기 때문에 번식을 통해서 선물용으로 주기도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기가 좋았던 품종은 화이트 그린입니다. 아마 두들레아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백분이 뽀얗게 내려앉은 두들레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이 거래량이 많았던 화이트 그린 같은 경우는 정말 번식도 쉽고 이 제대로 자리만 잡으면 너무나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워낙 고가의 거래가 되었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뭐 워낙 객체수를 늘리기 좋은 품종이고 잘 죽지도 않습니다. 잘 죽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수요량보다는 공급량이 많아서 가격대는 아주 착해져서 뭐 얼굴 하나당 1,000원 이하도 구입을 할 정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얼굴 모양은 참 고급지고 참
멋진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 지금서부터 한 4월까지, 그 다음 올 4월까지는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단 여름 같은 경우는 모든 두들레아가 여름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팍비덤만큼 또 화이트 그린이가 여름도 잘 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여름에 좀 강한 직광보다는 좀 은은한 햇살에서 키운다 그러면 1년 내내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화이트 그린이는 물을 줄 때 윗부분으로 주지 마십시오. 저면간수로 줘야지만 이 곰팡이 병이 생길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저면관수로 주고요. 가끔 칼슘제를 겨울에 한 번씩 주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연면 시비 잎에 뿌려주는 그 방법으로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큼만 빼고는 다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겨울에 성장을 한다 그래도 강추위에 왔을 때는 최대한 물을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포근해졌을 때 저면가스로 물을 주고, 저면가스를 할 때는 목초액을 살짝 희석해 가지고 준다 그러면 이 화분 속 안에 있는 곰팡이가 발생 확률이 적고 이 흙을 좀 살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목초액을 약간만 이렇게 희석해서 담가준다 그러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이트 그린 같은 경우는 분질을 워낙 잘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구입을 해도 1, 2년만 키워도 풍성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품 막 100두 이상의 그런 대품을 키우려면 너무 작은 사이즈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품 이상 사이즈로 구입을 해서 서서히 키워나가면서 자구를 늘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폼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화이트 그린을 구입할 때는 이 안쪽에 있는 줄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줄기가 너무 얇고 가늘면 나중에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가 약간 두꺼운 그런 화이트 그린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다육이는 다육이를 소개하는 데서 빠지지 않는 그런 품종이죠. 바로 라울입니다. 라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다육 매니아 치고는 이 라울을 한두 개쯤은 기본적으로 키우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울은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냉해에 약하기 때문에 이 추울 때 물을 주면 얼어버립니다. 얼면서 잎이 후수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울 키울 때는 항상 햇살이 좋은 곳에서 키우셔야지만 예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늘에서도 잘 자라긴 하지만 이 추위에 약한 품종이기 때문에 베란다에 이 바람이 통하는 그런 통로에 이 다육이를 놓게 되면 이 다육이 얼굴이 얼면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라울만큼은 좀 따뜻하고 조금 환기가 덜 돼도 이 포근한 그런 위치에다가 놓는 게 다육이를 놓는 게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라울이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은 아마 이런 알록달록한 꼭 알사탕, 새콤달콤한 알사탕 같은 그런 느낌, 참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매해 보여주는 다육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라울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키웠는데 이 참 말을 안 듣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참 물이 단풍이 잘 안 드는 다육이 있는데 이 라울은 보통 한 2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예뻐지는데 여름 성분을 많이 넣어서 분갈이를 해주면 이 단풍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이쪽 라울 같은 경우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거름을 많이 넣었던 게 단풍을 만들기에는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옆에 있는 라울은 4년을 키우고 있는 라울이기 때문에 딱 봐도 묵어서 이 색감이 잘 빠지지 않는, 그리고 계절에 민감한 계절의 반응을 빨리 하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울은 겨울에 물을 자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을 좋아한다 그러지만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갑자기 온 추위에 이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따뜻한 곳에서 두고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육이는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계열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라울만큼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샴페인의 매력은 뭐냐면 이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이 약간 각이 지면서 줄무늬 각이 져 있습니다. 그 매력이 참
이 영상으로 보면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해 직접 보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좀 뭔가 고급진 느낌, 그리고 그 이 표면에 살짝 이 백분이 내려앉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은 성장하는 모습의 샴페인이기 때문에 이 알록달록함은 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물음병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물을 많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봄부터 봄, 가을, 초, 겨울까지는 물을 자주 줘도 되는데 여름하고 이 장마철부터 여름, 그 다음에 2월까지 여름, 장마철부터 여름, 그 다음에 2월 이 달만큼은 물을 좀 아껴서 키우는 게 좋고요. 가격대는 워낙 착한 품종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샴페인 같은 경우는 한 15cm 정도까지도 크기 때문에 요즘은 뭐 20cm 이상 넘는 이 샴페인도 나오기 때문에 대품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은 중품 이상 구입을 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잘 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샴페인이 갑자기 쑥쑥 크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대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좀 큰 품종을 구입해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육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매우개창 계열의 이 다육이들이 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기를 얻는 다육이는 그만큼 또 떨어질 확률도 높고요. 이 매우개창은 키우면 키울수록 아마 알아가실 겁니다. 이 타입이 비슷한데 이름이 다르다. 그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비슷비슷해져가는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고가의 그런 매우개창보다는 저렴한 매우개창, 예쁜 매우창들이 많습니다. 그런 창들을 구입을 해서 키운다 그러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에 구입해 하고 싶었던 그런 다육이들이 떨어지고 그런 가격대에 구입을 해서 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달려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빈통장만 남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